안녕하세요. Confidence Smile 그리스키 짱입니다. 왜 퇴사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안 맞아.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는데요. 퇴사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남한테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면접관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들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방법은 누구든 상관없고요. 내 자신이 이해할 정도로만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사했던 이유, 실제 이유는 어땠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 4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들어보시면서 이런 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포인트를 꼭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요. 승진의 기회도 없고 업무의 확장도 어려울 때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업무 경력 아니면 경력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4년 정도 막내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카운턴트로서의 본업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다른 부서에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운영적인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서포트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희 부서는 이제 워낙 장기 근속을 많이 하는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좀 확장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이제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내가 생각했던 업무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야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이직 또는 이제 퇴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정말 많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을 만들어서 하느라고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이런 좀 불필요한 걱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메인으로 재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고 조정이나 재고 조사를 앞두고는 저희 시스템에서 리포트를 추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종종 제가 새벽까지 업무를 혼자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달라 하는 이제 개선안도 이제 제출을 했고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1년 넘게 별다른 액션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습적으로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미 찍힐 대로 찍혀서 어떤 걸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무조건 퇴사 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이런 경우에는 구구절절하게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왔겠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팀원분을 이제 해고 절차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저와 별도의 상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다음 분을 이제 하이어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이제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제가 알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제가 야근을 좀 더 해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정말 상관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이제 회사 동료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졌다는 부분에서 사실 제가 계속해서 업무를 하는 게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흔한 이유가 아직 안 나왔죠? 가장 흔한 이유는 어떤 거세요? 저는 연봉도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돈 더 받으면 좋잖아요. 뭐 연봉이나 복리후생 그리고 이제 네임밸류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실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뭐 회사의 네임밸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드림 컴퍼니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봉이나 복리후생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쿨한 회사가 아닌 이상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곳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정말 열정페이로만 다닌다. 이걸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가 설명하는 게 쉬울까? 왜냐면 뭐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더 준다고 했을 때 오퍼를 받았을 때 이 친구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걱정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업무의 확장을 좀 포커스해서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직이라는 아니면 퇴사라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좀 효과가 좋았다. 좀 합격 아니면 면접의 흐름에 좀 잘 녹아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업무의 확장, 좀 진정성 있는 업무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제 면접관이 퇴사 이유를 물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버무리고 제가 잘하는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적극적으로 막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는 나 스스로도 이직에 대한 확신이 없고 퇴사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리고 제3자 면접관이 봤을 땐 어떠겠어요? 이 사람 붙어도 안 오겠네? 아니면 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건가? 하는 이런 불필요한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나 스스로가 이직에 대해서 또는 퇴사에 대해서 결단력 있고 확고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정리를 해두면 매끄럽게 말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100회 이상의 면접을 보면서 떨어졌던 거, 합격했던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게 됐는지까지 세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혼자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구독을 해두시면 회사 선배도 그리고 친구도 해줄 수 없는 경험 베이스의 꿀팁들로 도와드릴 거예요. 일은 내가 하던 대로 잘하면 되니까요. 면접의 부담만큼은 없애보자고요. 네, 오늘은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미 퇴사하신 분 아니면 퇴사를 하고 싶은 분 상관없이요. 한 번만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도 너무 막막하다 그러시면요. 핸드폰에 우리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에 하나하나 그냥 적어보세요. 저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때가 가장 이제 현타 오죠. 출퇴근 시간에 이제 메모장에 좀 많이 적어놨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오늘도 컨피던스 마일 하세요. 감사합니다.